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투시경에서는요, 이번 시간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급락세를 보이다가 또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다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도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코스닥 어제는 좀 반등하나 싶었던 시장이었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도 오늘 힘을 못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이탈하는 흐름 보여주었죠. 개인만이 저점 매수를 하면서 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이번 주 장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사이드카가 연달아서 발동되기도 했던 하루였죠. 이런 일주일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주장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시면서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이슈 브리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논란까지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에 하나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일 텐데요.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겠다는 겁니다. 출시 직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상장 폐지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루 5% 오르면 ETF는 10% 상승하는 거고요. 5% 하락한다면 10% 떨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업종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오를 거라면 2배의 수익을 얻자, 이런 기조가 더해지면서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상장 직후 개인 순매수의 규모가 10조 원에 달했고요. 거래대금 상위권도 대부분 ETF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높은 수익 가능성만큼 위험도도 굉장히 크다는 건데요. 가장 큰 함정은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음의 복리 효과를 들여다보시면 음의 복리 효과는 주가가 하루 10% 하락한 뒤 다음날 10% 상승하면 본주는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오지만 이 레버리지 ETF 상품은 매일 수익률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이 최종으로 봤을 때는 이 원금 회복이 어려운다는 점이 가장 문제인 거겠죠.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돼도 투자자의 계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함정인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장 마감 무렵에 목표 배율을 매치기 위해서 이 증권가가 리밸런싱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도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장 막판에 대규모 이러한 기계적 매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로 상품 허용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키우고 또 나아가서 코스피 전체적인 급등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래소 규정상 이들 상품은 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수십조 원의 개인들의 규모의 자금이 투자된 만큼 이 강제 폐지는 시장을 더 혼란을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요. 또 대신 예탁금 기준 강화나 신규 상품 규제, 유동성 공급자 관리 강화 등 이 제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특정 종목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된 우리 증시의
구조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오늘 오후 ETF를 이제 앞으로 매매하면 다음 달부터는 또 기본 예탁금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하고요. 또한 한 주씩 지금부터는 매매할 수 없고 총 최소 20주씩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ETF 상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번 논란은 단순히 ETF 문제가 아니라 이 특정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렇게 증시적인 구조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됐었고요. 투자자라면 또 2배의 수익을이라는 문구보다 2배의 위험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도 오늘 알아보셨는데요. 앞으로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오늘 시장도 짚어드릴 거고 이러한 어려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의 비중은 또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자세히 교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저희 장중에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일요일에 여러분들도 21시 야간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다음 주장 제대로 전략 꾸려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있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교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대표님 직접 모시고 시황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정말 투자자분들이 많이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반등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어떡하죠? 근데 사실 뭐 시장이 뭐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너무 낙폭이 이제 과하다 보니까는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도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 딱 넘지 않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멈춰야 될 부분에서 잘 오늘 멈춰준 시장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전일 강하게 급등한 이유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이렇게 하락이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추세 흐름이 망가진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멈춰야 할 자리에서 멈췄다.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어제 미국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그 시장의 흐름이 대형주의 중심까지 오늘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그 반도체 투자에 관한 그 흐름들이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동안 많이 쏟아졌던 코멘트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답답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이제 추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까지 이제 내다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한 방향을 또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한국은행 또 금통위에서 실질적으로 또 이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또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기준금리 인상의 그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상의 원인을 일단 성장이라는 이유로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전체 흐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지수의 어떤 전반적인 업황의 어떤 그 꺾임 속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시장을 이끌고 왔던 지금까지 저기 4,000포인트부터 거의 9,000포인트까지 이 지수를 이끌고 왔던 견인을 해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시장의 어떤 그 주도적인 그 흐름이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이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업황의 이탈로 해석을 하는 부분은 좀 약간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의 부분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이유가 어떤 성장의 목표를 이야기를 이제 기준점을 맞춰놓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사실 우리 시장이 갖고 가야 될 방향성은 아직까지 더 살아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잠정적인 예상 매출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1분기, 2분기 시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의 기준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 영업이익의 상승률, 기울기 자체도 우상향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성장에 받침을 한 이번에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도 한층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면 바닥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락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하락의 범위만 놓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지수가 멈춰야 되는 또 전체적인 방향 추세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용을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의 흐름에서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종가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전일 우리가 이제 빨간 망치형의 흐름의 기준에서 바닥 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추세의 하락이 멈추는 그 브레이크를 걸린 이 시그널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가 걸린 시그널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일 저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저점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렸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하단에서의 저점 120MA를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20MA를 이탈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친 어떤 과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평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실 때 121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121선은 장기 추세선의 어떤 경기 침체와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장기 추세선의 기준선이에요. 120MA라는 것은 120일의 거래일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치의 우리가 종가를 산술한 그 흐름이거든요. 자, 120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이 시장의 흐름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에서 나타났던 이 변화, 120mA를 이탈을 했던 이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기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왜곡된 그런 기술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20mA를 이탈을 했던 흐름에서 그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되돌리면서 더 이상 하방의 압력이 이제는 멈춰진 그런 어떤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요, 요 기준선이 이탈이 되면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저점에서 120mA를 이탈한 구간에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자, 회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탄력의 어떤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 조정을 받았어요. 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종가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일 앞에 이 저점의 흐름을 이탈을 했지만 다시 되돌리면서 오히려 이 전 저점보다는 그 이상에서 마감을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 추세 이탈의 흐름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물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매도의 어떤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탈의 흐름도 조정폭도 상당히 깊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추세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저점에서 눌려 있는 구간,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의 이 흐름들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안전한 구간이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처럼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오늘도 전일 고점보다는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의 기준점에서 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과하게 눌린 만큼 눌렸고 그다음에 지금 바닥 저점에서 되돌리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 저점의 어떤 그 확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의 흐름에서 물론 이제 내일 저희는 휴장이기는 하지만은 다음 한 주간의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상승 반발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기술적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또 21시 일요일 21시에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나서 한 주간의 흐름까지 종합을 해서 다음 주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맞을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브 방송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다음 한 주의 시작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여러분들도 좋은 어떤 방향점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께서 시장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 저점 확인 후에 회복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하단을 검증받은 장세였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음 주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하단 자막 통해서 빠르게 이 무료 교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교육 받아보시고요. 또 일요일 주말에 일요일에 또 21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 교육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시황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야겠죠. 대표님, 네, 오늘 또 저희가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해 주실 내용이 비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뭐 종목도 다 좋은데 뭐 매수 매도 타점 요즘에는 이제 교육 많이 해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손실을 보게 되는 큰 원인이 비중 관리를 잘 못하셔서. 비중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비중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우리가 매매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 이렇게 비중에 대해서도 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절한 비중이 네.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 내가 투입돼야 되는 어떤 자금의 정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몰빵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왕창 모든 거래 대금을 다 네. 예, 사서 그냥 한 번에 한 종목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나눈다고 하시지만은 뭐 종목이 A, B, C가 있으면은 A, B, C를 A를 한 번에 B를 한 번에 C를 한 번에 맞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것도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적절한 어떤 비중을 잘 유지를 하는 방법과 이제 과한 비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차트보다 계좌가 먼저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잉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비중을 삼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매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같은 하락에서도 이제 비중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상적인 조정이 되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손실이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적절한 비중을 잘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반도체 비중 많이 늘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비중이 여러분들 만약에 뭐 반도체 비중을 내가 한 뭐 80% 이상 나는 가지고 가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40%를 내가 가지고 들어가겠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하루에 40% 덥석, 40%를 SK 하이닉스를 덥석 이렇게 네. 사버리세요. 네. 자, 이렇게 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작은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 투입된 자금의 양이 총량이 커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손실의 그 꼬리의 흔들림이 상당히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게 느껴지게 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이 한쪽으로 너무 과하게 지나쳐 버리면은 일단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뭘 보게 되냐면은 이제 수익률하고 손실된 금액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요. 맞아요. 지금 손실이 몇 프로인데, 지금 손실금이 얼마인데, 야, 이 정도면 내 한 달 연봉인데,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 비중 관리에서 정말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작은 어떤 하락에도 막 감정이 앞서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기준 있게 보질 못하게 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적절한 비중을 잘 만들어 나가셨을 때 사실 내가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그 기준점을 하나하나씩 내가 또 찾아가면서 체크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비중을 내가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40%를 갖고 가겠다. 네. 자, 그런데 한 번에 40%를 내가 매수를 하는 것과 5%씩 내가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거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한 번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는 네.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 어차피 얘가 계속 올라간다며 그러면 지금 아예 한 번에 사놓으면 저점 매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어? 수익이 맞아요. 더 크지 않겠어? 이거 나누어서 사는 것보다 네. 자,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한 판단이 맞았을 때죠. 네. 근데 우리는 주식은 항상 올라간다라는 기준에서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손실을 보시기가 쉽죠. 네. 그러니까 손실을 봤을 때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승한다라는 기준에서 모든 것들이 다 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락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은 완전 그 시나리오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네. 비중이 크다 보니까는 손절도 빠르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5%만 투입이 됐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 네. 그럼 빨리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손실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근데 한 번에 40%가 들어가 있다. 네. 자,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아셔야 되고 오늘 네. 그 내용 또 추가적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비중 관리 지금 잘 못하신다. 그럼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또 이 방송을 끝난 다음에 또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교육해드렸던 자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 주말에 또 연휴 기간 동안 또 차분히 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비중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때도 이 투입되는 자금의 비중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비중 설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교육 듣고 싶으시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자막 통해서 교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어서 계속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비중이 이렇게 계속 종목별로도 그리고 또 종목 말고도 들어가는 투입 자금의 그런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꼭 첫 시작에는 대표님 좀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그렇게 비중을 작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비중을 언제 늘리냐면은요. 네. 손실 났을 때 비중이 늘어나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물타기 한다고 네. 계속 평단가를 낮추면서 뭔가 그렇죠. 심리적인 안도감을 막 잡으려고. 왜냐하면 네. 지금 막 손실률이 만약에 20%야.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좀 비중을 늘리면 한 10%가 되잖아요. 그럼 네. 마음이 왠지 가벼워지거든. 네. 예, 그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비중은요 언제 늘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냐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늘려야 돼요. 오, 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중 관리를 그래서 너무 잘하셔야지만 사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사실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송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비중에 대한 내용을 네네. 많이 못 그렇기 때문에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바닥을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과한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몰빵 투자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점검 차원에서 오늘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뭐 같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 보시면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크게 사지 말고 확인될수록 비중을 확대해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확인될수록 비중 확대. 이게 무슨 말이냐? 주가가 처음부터 한 방에 올라간다라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죠. 네. 예, 우리가 처음에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내 관심 종목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등급까지 이제 상향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매수의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지만 그 판단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시장을 그렇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 자신도 믿을 수가 네, 없을 거고 네. 내 판단 기준이 올바르게 판단했는지도 모를 거고 그렇죠. 또 내가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 해도 정말 시장이 네. 요즘처럼 예, 진짜 멀미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만들어 버리면은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매수, 어떤 종목을 처음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상승이냐 하락이냐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응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반응을 확인하는 이 자리라는 게 내가 설정한 이 기준이 이 시장의 방향성하고 일치하고 또 시장도 그 방향성대로 같이 흘러가 주는지를 일단 톡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톡 건드려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탐색이죠. 작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할 때는 어때요? 돌파나 아니면 종가상의 흐름, 거래대금의 수급 이런 부분들이 일단 눈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톡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생각보다 탄력의 흐름이 좋아요. 네. 거래대금도 막 몰려. 그리고 나서 막 정고점도 막 돌파하고 추가적인 어떤 어떤 추세 흐름들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만들어져요. 네. 자, 그럼 어때요? 비중을 좀 더 늘려보는 거예요. 늘려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자, 비중 확대를 했는데 업종이나 섹터의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추세 방향이나 앞으로 시장성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업종의 흐름까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계속 늘려나가서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40%의 비중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딱 채우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까지 주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락의 시그널이 나오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뭐 이렇게 꼬리가 달고 내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상승의 에너지가 뭔가 이렇게 자꾸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현금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야만 내가 판단한 이 흐름이 잘못된 판단이 돼서 손실로 연결이 됐을 때 빠르게 손절을 하고 나와도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한 번에 400만 원을 투자를 한 것과 한 번에 100만 원을 투자한 것. 그런데 내가 똑같이 5%의 손실이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금액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에서 5%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400만 원에서 5%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부담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참고 지켜보게 되다 보면 더 깊은 어떤 손실의 범위가 확장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을 잘 내고 싶고 안전하게 계좌를 운영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계좌 운영의 가장 첫 번째 기준점이 이 비중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시청자분께서 공감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현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매수는 정답을 맞히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인드 세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한 문장이었고요. 저희가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비중을 설정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그 추가 매수랑 저는 그래서 하방으로 내려갈 때 조금씩 네. 더 추가 매수랑 네. 이게 좀 다른 건가요?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와 또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가 네네. 과연 물타기로 이어지는 건지 그게 그것도 전략인 건지.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더 늘리는 거잖아요.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파트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파트너가 계속 내가 투자한 이 파트너가 계속 성장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성장성을 보고 더 투자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중을 늘리겠죠. 네. 근데 이 파트너가 계속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막 소위 그냥 말아먹어요. 계속 하락세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거기다가 야, 내가 계속 돈 투자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해.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요? 주가가 꺾이고 뭔가 시장 방향성이 완전히 꺾이고 외면받고 네. 예, 그런 어떤 종목에 그냥 주가가 싸졌다는 이유로 자꾸 여러분들은 손절을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가격 하락인지 아니면 시장 확인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 질문. 추가 매수 이유가 단순히 싸져서이냐?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종목이 강함이 확인돼서이냐?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기준에서 단순히 싸져서 내가 산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강함이 확인돼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추가 매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을 확인 후 늘리는 비중을 우리가 추가 매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물타기는 손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냥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30%? 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해. 네.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물 타면은 그래도 마이너스 10%가 되잖아. 네. 15%가 되잖아. 네. 네, 그 나름대로 그냥 만족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주가 자체는 이미 그 저점에서 사실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일단 처음 계획 안에 그게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계획이에요? 나는 40%의 총 비중을 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강세가 되면서 5%, 10%, 15%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는 네. 계획 속에서 있는 비중이 늘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뭐 돌파 가격, 거래량 눌림, 뭐 이런 어떤 거래 대금 증가. 자,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절 기준의 어떤 계산. 내가
이렇게 추가로 비중을 늘려놨을 때 혹시라도 주가가 다시 빠졌을 때 네. 역행을 했을 때 네. 아, 내가 과연 이 손실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가.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늘리시는 거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 봅니다. 첫 번째, 가격이 내려왔어. 그러면 일단 이제 물타기 들어가시고요. 손절 기준도 이미 깨졌고 평단 낮추고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시나리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격이 싸졌다. 네. 심리적인 보상 때문에 막 자꾸 비중을 늘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10%만 해야지 했다가 20%.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할수록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0%, 60% 나중에는 진짜 거의 몰빵 이렇게 또 들어가시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이렇게 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네.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좀 상승할 것이라는 좀 개인적인 뭐 확신이 있다고 네.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럴 때도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비중을 들어가서 네. 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네. 뭔가 이런 추가 매수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은 추가 매수인가요? 아니면 물타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내가 시나리오 안에 있다고 시나리오 안에 있는 거와 없는 거의 큰 차이겠죠. 결국에는 본인의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쵸. 이렇게 좀 시장이 떨어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조차 시나리오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왜냐하면 주시는 지금 거죠.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의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많은 어떤 손실되는 종목들 네. 다 정리하셔라. 다 정리하시고 어차피 똑같이 고점 대비 30% 40% 빠져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 네. 편입을 반도체 지수로 묶어라. 자, 그런데 묶으러 가니까는 그걸 다 팔고 한꺼번에 다 사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조금씩 늘려 나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한 뭐 27만 원대 내가 이 구간이 바닥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샀어요. 네. 근데 반등을 했어요. 네. 반등하니까 추세 흐름이 살았네. 조금 더 살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하락을 했는데 저점이 깨지지 않았어요. 네.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죠. 일부 손절이든 그렇죠. 전량 비중을 손절이든. 줄여야 네. 되겠죠.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오. 근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이 또 다시 왔어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늘릴 수 있겠죠. 오. 전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비중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추세선이나 저항선 네. 이런 돌파하는 구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정말 잘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릴 때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수할 때의 그 포인트와 매수 기준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네. 다만 그거를 우리가 나누어서 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추가적인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 효과도 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전에 한 뭐 10만 원대 네. 그때 그냥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달 오. 적금 붙듯이 한번 오. 사보셔라. 오. 그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오. 예. 그러면은 그게 궁극적으로 이게 10년, 20년 뭐 이렇게까지 보지 않더라도 네. 최소한 5년, 뭐 3년, 5년만 보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은행 적금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거다. 오. 네, 이렇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네네. 그런 올라갈 거라는 상승의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결국에는 분할 매수의 그렇죠. 그런 비중을 왜냐하면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이미 읽혀지고 있는 확인되고 검증된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성장주들, 네, 그냥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진짜 거품이 막 이렇게 뺑뺑하게 되어 있어서 바늘로 한번 톡 치면 그냥 빵 터져서 사라질 수 네. 있는 네. 그런 종목은 되게 위험하시겠죠. 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궁금증을 또 해소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비중을 조금씩 계획적으로 시나리오대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비중 설정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비중 안에 현금 보유 비중 그리고 네네. 정말 투입되는 비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비중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글쎄요. 그건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면을 같이 보시면 사실 현금도 저는 비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100이 있다. 그럼 아까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삼성전자 40, SK하이닉스 40을 갖고 있다. 그럼 20%가 남잖아요. 네. 그럼 또 꼭 이거를 다른 종목을 사야지만 비중이 아니라 이 20%도 나한테 비중인 거예요. 현금의 비중.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시장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불안할 때 범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이 현금은 어떻게 보면 물타기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비중, 주식 비중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내가 현재 어떤 지금 이 준비했던 어떤 종목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역행을 하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그 시나리오 내에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꽉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금 비중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막 목이 메이죠. 네. 자, 지금 같은 만약에 상황이라고 한다. 고점에서 내가 그냥 한 번에 100%싹 들어가 버렸는데 네.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감당 안 되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네. 사고 싶어도 뭘 팔아야 될지 모르고.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또 일반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레버리지, 신용 쓰시고 또 뭐 대출 받으시고 뭐 주담 대출 막 이렇게 받아서 그냥 추가적으로 자금 투입하시고 막 이러는데 네. 이게 또 한 번에 방향을 잘 타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꼭 갖고 있으셔야 할 그런 어떤 비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종목과 매수, 매도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비중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의 관리가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장세는 특히나 변동성이 굉장했던 장세였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이 현금 비중의 이런 중요성이 굉장히 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비중 설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심화된 교육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까이 가져만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는 양식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주식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교육해 주신다고요. 네네. 이동평균선이랑 뭐 추세선, 저항선 이런 것들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이동평균선 과연 뭐죠? 상당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격에 대한 평균치를 우리가 이제 각 구간별로 이렇게 네. 연장을 해놓은 선인데 사실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격에 대한 어떤 저항,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목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비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평균선의 주가의 방향이 어떤 전체 흐름에 우리가 딱 닿았을 때 그 구간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놓고 가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추세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범위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에서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뭔가 여기서 자꾸 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는 뭐 하셔야 돼요? 예,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체 저점 구간을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체 추세가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우하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빨리 비중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기준 편입점을 잡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다가 다시 뭔가 여기에서 잠깐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전체 추세의 흐름의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또 우리가 빨간 또 어떤 반등의 시그널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에서 내가 일부 비중을 축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비중을 늘려갈 수가 있겠죠. 왜? 왜냐하면 전반적인 어떤 추세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동평균선의 기준점에서 여러분들이 추세 흐름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종목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 흐름을 우리가 기준을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평선의 흐름에서도 보시면은요. 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뻗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요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주가가 전 고점에서 우리가 강하게 이탈을 한다. 이 이평선의 흐름을 완전히 이탈을 한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만약에 바닥 저점에서 가지고 이 정도의 상승을 내가 끌고 왔다라고 한다면 자, 요 구간에서 우리가 편입을 하면서 비중을 늘려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탈하는 흐름에서는 이평선을 이탈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대응 전략을 잡으셔야 되겠죠. 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매매를 하면서 전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기준점으로 봐야 될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방송 시간이 이미 다 벌써 이제 끝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또 저희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또 교육 자료도 공유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오늘 다 못 해드린 이 자료들 같이 다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자료 받으셔가지고 또 주말에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차분히 공부하시고 또 일요일 날 21시에 또 진행되는 야간 라이브 방송을 또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한 주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미리 또 체크해 가시면서 다음 한 주에 또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까지의 흐름은 약간 좀 공포하지만 방향 잘 잡았습니다. 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 에너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 다시 또 멋지게 V자 반등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기준점,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셨고요.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자막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교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교육 자료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교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